스리랑카에만 존재하는 17가지 이상한 법들. 작별 인사를 금지하고 가죽 제품을 금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겉보기에 비논리적인 규정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로 유명한 스리랑카는 모든 여행자가 놓쳐서는 안 될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그 매력 이면에는 거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이한 법과 특이한 금지 사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리랑카에만 있는 금지된 법률과 독특한 풍습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믿으세요. 이것들은 당신이 들어본 것 중 가장 미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리아부안으로 인사하기. 스리랑카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지켜야 할 것은 그들의 인사 방식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아 턱 아래에 두고 살짝 고개를 숙이며 아리아부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구는 문자 그대로 오래 사세요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넓은 의미로 번영과 행복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아리아부안은 스리랑카 문화와 전통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대 인도어인 팔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을 때는 승려나 노인을 만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인사하는 것이 의무이며 그렇지 않으면 무식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별 인사 금지. 아유보엔으로 인사해야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고 느낀다면 떠날 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어처구니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작별 인사가 불운이나 불쾌한 기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이 단어를 피하고 대신 다시 만날 때까지나 좋은 하루 되세요와 같은 긍정적이고 따뜻한 대안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별 인사를 피하는 것은 그들이 단어의 힘을 믿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대신 그들은 훌륭한 소원을 전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표현을 선호합니다. 이는 존중과 배려가 높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실수로 작별 인사를 했다면 사과하고 다른 인사로 바꿔서 뒤에서 저주당하는 것을 피하세요. 외국에서 무단 촬영 금지. 물론 카메라를 항상 보관할 수는 없지만 스리랑카에 있을 때는 사진을 찍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스리랑카에서 현지인이나 사원과 같은 종교적 장소의 사진을 찍는 것은 종종 사전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과 현지인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반영합니다. 스리랑카 문화에서 종교적 장소는 종종 신성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장소에서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더라도 포즈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절 앞에서 부처님께 등을 돌리고 사진을 찍거나 신성한 동상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동상을 만지거나 앉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이 발견될 경우 영구 삭제하고 불교 공동체에 사과를 보내지 않는 한 스리랑카를 떠날 수 없습니다. 스리랑카 사원에서 가죽 제품 반대하기. 신발, 가방, 벨트와 같은 가죽 제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스리랑카를 방문하기 전에 집에 두세요. 이 불교 국가에서는 이러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현지인들로부터 불편한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원이나 불교 전당에 가죽 제품을 가져가는 것은 불교 문화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불교의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동물 가죽은 종종 죽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되며 사원과 같은 신성한 공간에 가죽 제품을 가져가는 것은 불경스럽거나 불교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스리랑카의 종교적 장소를 방문할 때는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인들의 문화와 신념을 존중하며 사원이나 불교 전당의 가죽 제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세요. 부처님이나 악마를 묘사한 옷과 문신 착용 금지. 재미있는 패턴의 옷을 입거나 문신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취미이지만 스리랑카를 방문할 때는 부처님이나 악마의 이미지가 담긴 의상을 절대 입지 말아야 합니다. 이 행동은 현지인들에게 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불교도들, 특히 서구 국가의 신자들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몸에 부처님의 문신을 새기는 경우가 있지만 스리랑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지의 신념에 따르면 몸에 부처님을 문신하는 것은 불교 신앙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위로 간주됩니다. 2014년에는 한 영국 간호사가 팔에 부처님 문신을 하고 스리랑카에서 추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안전을 위해 즉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종교적 광신자들은 종종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의 신속한 보호 조치가 없었다면 그녀는 이 나라에서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발로 무엇이든지 만지지 마세요. 인생에서 때때로 문을 열거나 테이블을 밀기 위해 발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며 아마도 모든 사람이 한 번쯤 해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는 발로 무언가를 만지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로 간주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스리랑카에서는 발과 신발이 더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절대 발로 무엇이든지 만지지 말고 종교적인 제단이나 사람에게 발을 향하지 마세요. 이것은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원이나 성스러운 장소에 있을 때는 다리를 꼬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다리를 뻗어야 하는 경우에는 신성한 상징에서 멀리 향하게 하세요. 혹시 실수로 발이나 신발로 누군가에게 부딪히게 되면 즉시 사과하세요. 또한 바닥에 앉거나 누워있는 사람 위로 지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세요. 거지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스리랑카가 불교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이곳의 사람들의 무관심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충격을 받습니다. 누군가 거지에게 돈을 주면 주변의 가이드나 지역 주민, 심지어 스님들마저도 이를 막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좋은 데에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를 막을까요? 이러한 어리둥절한 행동의 답은 스리랑카에서의 중요한 문제인 아동 노동 및 장애인 착취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거지 활동이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가장 게으른 사람조차도 쉽게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산업 뒤에는 여성을 포함한 어린이와 노인을 돈벌이 도구로 만들기 위해 속이거나 납치하는 조직 범죄 집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납치하고 거지로 팔 때는 인지 능력과 기억이 발달하지 않은 3살 이하의 아동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거지 어린이를 모으는 범죄 집단에게 이상적인 연령층은 10살 이하의 어린이입니다. 이 연령층은 그들이 가장 잔인한 구걸 방법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이는 외부인에게 동정을 구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신체에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이 문제는 스리랑카에서 한때 만연했는데 불교도들은 어린이에 대해 매우 자비로운 경향이 있지만 수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거지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것이 사실상 그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도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를 방문할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구걸하든지 간에 지역 주민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절대 그들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의 힘을 보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파트너 또는 배우자와 함께 스리랑카를 방문한다면 외출할 때
행동에 특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입술의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현지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와 같은 불교 문화가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사원 같은 신성한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행동은 신성한 공간과 종교에 대한 무례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불교 문화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이 부적절하고 신성한 공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불교 국가의 종교적 장소를 방문할 때 관광객들은 현지 규정을 지키고, 특히 사원과 같이 신성한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는 과도한 애정 표현을 피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동굴 속의 사원들. 어떻게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스리랑카는 거대한 암벽에서 새겨진 많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놀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콜롬보시에서 동쪽으로 약 148km 떨어진 덴불라, 즉 황금사원으로 알려진 이곳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잘 보존된 동굴사원 복합체입니다. 이 웅장한 암석사원은 약 160m의 고도에 위치해 있으며 길이는 600m입니다. 왕 바르타가민이 아바야는 기원전 1세기 외세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이곳을 피난처로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 가설에 따르면 이 왕과 그의 후계자들이 사원을 확장하고 건설했다고 합니다. 사원으로 가는 도중 계단을 오르며 야생 원숭이를 반기며 아름다운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불교 사원은 완전히 암석 동굴 안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내부 풍경은 일부에게는 위압적일 수 있으므로 들어가기 전에 명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 서 있으면 콘스피리시아 거대한 암석이 300m 이상 높이에서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귀중한 역사적 유적 중 하나입니다. 동굴 사원에 들어서면 불교의 삶을 묘사한 전통 벽화가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157개의 다양한 크기의 동상 및 다른 많은 흥미로운 유물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숙련된 기둥 낚시, 배도 없고 안정된 지지대도 없다. 스리랑카의 어부들은 해변에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그들은 오직 높은 기둥 하나만으로 거센 파도 속에 서서 물고기를 잡는다. 기둥 낚시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계수단이며 각 기둥은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자산으로 여겨진다. 각 어부는 바다에 박혀있는 기둥 위에 앉아있다. 이 방식은 2004년 스리랑카와 인도양의 다른 나라들에서 발생한 쓰나미, 재난 이후 거의 멸종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기둥 낚시 전통은 복원되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작은 기둥 위에 불안정하게 앉아있다. 이 장면은 매우 아름답게 보이지만 어부의 일은 전혀 쉽지 않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앉아있지만 잡는 물고기는 한두 마리뿐이며 각각 2센트에 판매된다. 하지만 요즘 그들은 사진작가와 관광객이 사진을 찍기 위해 이 나무 기둥을 임대하는 더 스마트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불교는 필수입니다. 스리랑카에서 태어났다면 불교를 따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들은 부모, 조부모,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를 따르기 때문에 불교적 환경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스리랑카인의 거의 97%가 불교도를 차지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불교 인구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원전 3세기 도입 이후로 거의 중단 없이 상가가 존재해 왔습니다. 쇠퇴의 시기에도 스리랑카의 상가는 미얀마와 태국과의 접촉을 통해 활력을 얻었습니다. 불교는 이 나라 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리랑카의 일부 정책 및 정치적 결정은 불교와 관련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단체를 포함한 종교 단체의 지원은 정부의 의사결정 및 정책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리랑카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불교를 포함한 종교를 자신의 권력과 지역 사회의 지원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대부분의 금지 사항은 이 나라의 오랜 불교 전통에서 유래합니다. 카레 파라다이스 불교 문제는 제쳐두고 스리랑카의 요리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카레 가루의 강하고 강렬한 맛입니다. 카레는 스리랑카 요리의 주요 재료입니다. 스리랑카에는 전통적인 소고기 카레, 닭고기 카레, 다양한 채식 요리인 감자 카레, 비트루트 카레, 오크라 카레 등 다양한 종류의 카레가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독특한 것은 잭프루트 카레일 것입니다. 녹색 잭프루트를 얇게 썰어 카레와 함께 조리한 이 요리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매운 카레와 녹색 잭프루트의 달콤한 힌트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작은 가족 모임 등 언제든지 카레의 생생한 색상과 강렬한 향이 모든 요리에 나타나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들은 이 맛있고 설명할 수 없는 향의 카레를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다면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차, 틀림없이. 고요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스리랑카의 차밭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스리랑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차 수출국으로 중국, 인도, 케냐에 이어 있습니다. 차 생산과 가공은 이 나라의 주요 경제 분야 중 하나로 2천만 이상의 인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클래식 세일론차입니다. 세일론차는 스리랑카에서 자란 홍차로 풍부하고 맛있는 풍미를 가진 유명한 블랙티입니다. 이 차는 카멜리아 시넨시스 식물의 잎에서 만들어지며 특별한 과정에 따라 수확되고 가공됩니다. 차 잎은 발효되고 산화된 후 건조 및 포장됩니다. 이 차는 1200m 이상의 고지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자생하며 수작업으로 수확됩니다. 클래식 세일론차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맛을 제공하며 풍부하고 약간 달콤한 뒷맛과 섬세한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 차를 맛보거나 선물로 구매하지 않는다면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들, 열대국가인 스리랑카는 연중 내내 화창한 기후와 놀라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해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여행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아름다운 해변으로는 탕갈리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동남부에 위치한 탕갈리는 부드럽고 꿈같은 푸른 바다와 함께 평화로운 아름다움을 발산합니다. 오라라감베 해변은 서핑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해변으로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한편 스리랑카의 해변 여왕으로 알려진 아프밸리 해변에서는 산호초를 감상하며 다이빙을 하거나 반짝이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하얀 모래사장을 거닐 수 있습니다. 미티가마의 또 다른 유명한 해변은 높은 파도로 서핑 애호가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곳은 또한 해양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모든 숨막히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희귀 동물종을 직접 보고 싶다면 스리랑카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장소입니다. 스리랑카는 다양한 생태계와 풍부한 생물 자원을 가진 나라이며 많은 희귀하고 멸종 위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자연보호구역과 다양한 생태 지역을 가지고 있어 야생 동물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스리랑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귀하고 특별한 동물종으로는 코끼리, 스리랑카 표범, 스리랑카 녹색 앵무새, 스리랑카 정글닭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종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 자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섬나라는 자연 보호를 위해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고 자금을 모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지역 사회 조직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가 스리랑카의 무한한 보물을 간직하게 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가장 오래된 의학 시스템이 있는 스리랑카에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유르베다는 스리랑카에서 유래한 치료 시스템으로 5,000년 이상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허브와 식단을 기반으로 하며 19세기 서양 의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지역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아유르베다는 건강과 웰빙이 마음, 몸, 영혼 사이의 미세한 균형에 의존한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목표는 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아유르베다는 예방에 큰 중요성을 두며 삶의 균형, 올바른 사고, 식단, 라이프 스타일, 허브의 사용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건강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음, 몸, 영혼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면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불균형은 장애입니다. 건강은 질서입니다. 질병은 장애입니다. 신체 내에는 질서와 장애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장애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할 때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유르베다의 실천자들은 각 개인이 우주에 존재하는 5가지 기본 요소인 공간, 공기, 불, 물, 그리고 지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 요소들은 인간의 몸에서 결합하여 3가지 생명 에너지 또는 도샤를 형성합니다. 이들은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바타 도샤는 공간과 공기, 피타 도샤는 불과 물, 카파 도샤는 물과 지구로 구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든 세계 어디에서든 쇼핑으로 마음과 몸이 치유될 수는 없다. 감각을 영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되 쇼핑은 확실히 즉각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상한 땅 스리랑카는 반짝이는 보석 주얼리, 정교하게 조각된 목재, 도자기, 금속 공예, 세라믹, 대나무, 실크, 바틱, 수백 가지 향신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고르며 쇼핑에 몰두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나라의 영혼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숨겨져 있다. 이는 이 땅의 사람들의 전통과 재능을 반영한다. 스리랑카는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스피넬, 문스톤, 토파즈, 아쿠아마린, 자수정, 지르콘을 포함해 세계에서 총 80종의 보석 중 45종이 발견되는 곳이다. 스리랑카는 보석의 품질과 크기로 특히 사파이어로 유명하다. 2021년 말 스리랑카 히라나 마을에서 310kg의 보석을 전시하며 세계 최대의 자연 블루 사파이어로 확인되었다. 시장 바로 전에서 구매해 볼 수 있다. 미래에 좋은 가격에 판매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스리랑카의 17가지 금지사항과 특이사항을 탐구했다. 사원에서 동물 가죽 제품 사용 금지부터 부처님의 이미지를 포함한 의복 착용이나 문신 금지까지. 이 규제는 스리랑카의 문화적 및 종교적 다양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전통 가치와 종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존중을 반영한다. 약간 기이하고 꽤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탐험하는 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측면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여행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자. 우리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